이번 사연은 어릴 적 스니님 앞으로 나온 지원금까지 용돈으로 쓰던 아빠가 상간녀 딸 수술비를 달라고 하며 시댁까지 찾아와 진상을 떨길래 봉투를 건넸다는 사연인데요. 봉투를 열어보더니 난리를 치더라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임신 6개월 차 새댁입니다. 좋은 곳으로 시집을 왔는데 혈육이라는 게 이렇게 질긴 건지 처음 알았네요. 가능하면 피로 연결된 사람들을 전부 끊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엄마 없이 자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할머니가 엄마를 빨리 돌아가시게 만들었어요. 아빠는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는 그야말로 방탕한 사람이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저를 낳기도 전부터 여자들을 만나면서 바람을 피웠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마는 평생을 속을 끓이고 사셨고요. 지금 제 나이보다 10살은 어렸던 저희 엄마는 그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집에 없지, 드센 시어머니는 자기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지, 어릴 적 저를 앉혀두고 전생에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집에 시집을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실 때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아들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사람이었는데요. 맨날 남자가 잘났으니까 바람도 필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그런 남편을 둔 걸 고맙게 생각하라고 말하곤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개소리인가 싶은데 어릴 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엄마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떠나셨고 저는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매일 손녀에게 욕이나 퍼붓는 할머니와 가끔 한 번씩 들어와서 웃어주고만 나가는 아빠랑만 같이 살았어요. 변변한 직업도 없으면서 돈은 어찌나 그렇게 잘 쓰고 다니는지 집 앞에는 맨날 빚쟁이들이 상주해 있었고 동네에는 소문이 다 나서 저는 놀림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참고서사게 돈 좀 달라고 하면 그날은 하루 종일 욕을 먹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무슨 책을 또 사달라고 하냐 하면서 썩을년 망할년 욕지거리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빠가 할머니랑 제 생활비까지 다 들고 나가서 다른 아줌마한테 쏟아부으면서 살았더라고요. 저는 겨울에 따뜻한 새 옷 하나도 못 사 입었는데 그 집 아줌마 딸한테는 제일 좋은 걸로만 갖다 바쳤대요. 나중에 그걸 알았을 땐 얼마나 화가 나던지 3일 밤을 못 잤습니다. 어릴 적 제 소원은 이 집에서 빨리 탈출하는 거였어요. 저를 좀먹는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하루라도 빨리 떨어져서 깨끗하고 아늑하게 제 가정을 이루는 거, 그것만 바라고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래도 하늘이 저를 불쌍히 생각했는지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했고 그 길로 자취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어른이 되고 나니까 코빼기를 한번 안 비춘다고 뭐라고 했지만 전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자기가 저한테 한 건 생각도 못하고 이제 와서 무슨 효도를 바라는 건지 그 뻔뻔한 말이 듣기 싫었거든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슬퍼서 울던 저에게 재수없게 왜 쳐울고 지랄이냐면서 손찌검한 거 기억도 못할 겁니다. 할머니는 오로지 자기 아들이 최고인지라 제 마음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으니까요. 아빠란 인간은 집에 옷만 갈아입으러 들어와 퉁퉁 부어있는 제 눈을 보고도 항상 하던 대로 웃고만 나갔어요. 저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이가 으득으득 갈립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그 결과 여자 중에서는 제가 가장 높은 직급을 달았습니다. 연봉도 생각하던 만큼 받고 있고 그 와중에 지금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죠. 남편 집안은 저희 집안과는 정반대예요. 인자하고 희생적인 시부모님과 다정한 아들, 귀여운 딸,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그 집을 보고 제가 여기서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 때문에 마음을 열게 되었는데요. 제 사정을 다 들으시고 아빠도 해주지 않았던 고생했다는 말을 해주시는데 마음속에서 꽝꽝 얼어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녹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다고 이제는 우리 집 사람이 되었으니 사랑만 받으면서 살라고 해주시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어릴 적 상처가 싹 낫는 것 같았어요. 원래는 결혼 전에 시부모님께서 상견례를 하기 바라셨는데 아버지를 보여주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안 하면 안 되냐고 부탁했습니다. 어차피 고아처럼 살아온 인생이라 부모 노릇도 못했던 사람 만나서 뭐 하느냐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설득했어요. 할머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제 부모 자격으로 누군가를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상견례도 없이 식을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든지 시댁 식구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요. 자기가 손녀를 시집 보내놓고 한 번도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시댁 집 주소를 내놓으라고 연락을 수십 통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할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생각해보면 그런 소리 안 나올 거라고, 할머니랑 연락도 끊고 살고 싶은 거 돌아가신 엄마 생각해서 꾹꾹 참고 있는 거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도 거머리 같은 인간들이 저희 남편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저희 집에서 시댁에 연락하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긴 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핏줄이라는 게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면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만 마음을 풀면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와 같은 삶을 살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슴에 맺힌 게 절대 내려가지를 않는데 어떡합니까? 남편에게는 생각해보겠다고 했지만 꼴도 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아빠가 연락을 하더군요. 원래는 거의 연락도 없던 양반인데 무슨 일인지 전화를 해서 밥이나 먹자더라고요. 아빠 얼굴 보면 밥 안 먹어도 체할 것 같으니까 그런 말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얼굴 보고 겸상할 일 없을 거라고, 그동안에도 맨날 밖에 있느라 같이 밥 먹은 적 없지 않냐고 쳐내버렸어요. 그러니 갑자기 우는 신용을 하면서 자기가 죽어야 밥을 먹으러 오겠냐며 저를 협박하는 겁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 번만 나오라고 사정을 하길래 30분만 낼 테니 회사 앞 카페로 오라고 했죠. 무슨 말을 하려고 얼굴을 보자고까지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인간에게는 부성애 같은 건 없는데 임신한 딸이 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테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딱 예감이 맞더라고요. 급한 수술을 해야 하는데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없겠냐고 6개월 안에 갚겠다는 거였습니다.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어딜 수술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줌마 딸이 부인과 쪽으로 수술해야 할 곳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머리털이 다 삐쭉 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욕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고 분노에 가득 차서 진짜 짐승도 이렇게는 안 살겠네. 진짜 딸은 임신해서 힘들어하고 있어도 먹고 싶은 거 없냐 소리 한 번을 안 하더니 바람난 여자 딸년 고치려고 돈을 빌리러 와? 그러면 내가 좋다고 빌려줄 줄 알았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거든요. 그러자 아빠는 자기가 신경을 못 쓴 건 미안한데 어쨌든 사람을 고치고는 봐야 할 거 아니냐면서 제게 왜 이렇게 무정하냐는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무정한 사람은 당신이었다고, 그딴 개같은 소리나 할 거면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연 끊고 살자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더 같이 있었다가는 뱃속의 아이한테 안 좋을 것 같았거든요. 아빠는 나가는 제 뒤에 대고 네가 자식을 낳아서 똑같이 당해보라고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귀싸대기를 한 대 갈겨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앞으로 집안 식구들하고는 연 끊을 테니까 당신한테도 연락 오는 거 있으면 절대 받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은 궁금해하는 눈치였지만 감정이 좀 식으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다음에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 아빠 다 차단하고 남편이랑 제 연락처를 바꿔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끊어내면 더 이상 제 인생에 침범을 못할 거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한테도 아무런 영향이 안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 상식 밖에서 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이 사는 아줌마가 닥달을 했는지 어쨌는지 수소문을 해서 저희 시댁에 찾아간 거예요. 한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는 지금 집에 아버지랑 할머니가 와 계신다고 했습니다. 눈앞이 새하얘진다는 게 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숨이 가빠서 머리가 핑 도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즉시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고 경찰을 불러서 두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괜히 남의 가정 파탄 내려고 하지 말고 돈 필요하면 조용히 나한테 받아가고 돈 가져가는 사람 쌍판떼기나 보고 싶으니까 그 여자든 그 딸이든 좀 데리고 나오라고 했어요. 아빠는 괜히 왜 아픈 사람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냐고 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돈이고 뭐고 없는 일이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날 시댁에 죄송하다고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해주셨지만 더러운 꼴 보시게 한 것 같아 너무 민망했어요. 시댁에서는 그냥 자기들이 돈 주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괜히 일 더 시끄러워져서 저한테 피해가 가는 거 아니냐 걱정해 주셨는데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분들이 진짜 핏줄보다 더 저를 걱정해 주니 마음이 울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저를 그렇게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들에게 피땀 흘려서 번 돈 한 푼도 안 줄 거라고 말씀드렸죠. 약속한 그날 저는 남편과 함께 나갔어요. 그리고 대화하는 모든 걸 다 영상으로 남기라고 말했습니다. 약속 장소에는 아빠와 아줌마만 둘만 나왔더군요. 딸은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다면서 필요하면 전화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말을 해놨는지 그 아줌마는 저에게 벌써부터 고맙다는 눈빛을 쏘고 있었고, 저는 준비해간 봉투를 꺼내 상심이 크실 텐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건넸습니다. 아줌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 손을 잡으면서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연신 조아렸어요. 아빠는 제 표정을 살피며 봉투를 쓱 가져가더니 안을 보았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에게 이게 무슨 장난질이냐고 삿대질을 하길래, 당신이 인생을 똑바로 살았어야 말년이 편하지 나한테 뭘 바라고 돈을 요구하냐고 따졌죠. 제가 봉투에 담아둔 건 그동안 아빠가 빚지고 다닌 것 때문에 제 앞으로 날아온 독촉장들이었거든요. 아빠, 우리 엄마 보기에 미안하지도 않아? 평생 기집질이나 하고 지금 이 아줌마는 도대체 몇 번째야? 나이를 어디로 처먹길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그리고 아줌마, 당신 딸 아픈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죽이던지 살리던지 그건 당신이 해결해야지. 내 인생에서 꺼져. 아줌마는 이 말을 듣고도 안색이 싹 변하면서 욕지거리를 했고, 저도 정신도 못 차리고 사는 주제에 어디다 대고 욕이냐며 대응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이렇게 나가니 화가 났는지 손찌검을 하려고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릴 때처럼 때리려고 하냐고, 어디 때려만 보라고, 너네 두 년놈들 오늘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알게 해주겠다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카페 안에 사람들이 우리 쪽을 다 쳐다보니까 눈치가 보였는지 씩씩대면서 자리에 앉더군요. 저는 더 큰 소리로 눈을 똑바로 뜨고 말했습니다. 처자식 버리고 평생을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들 품고 살았으면 자식한테는 적어도 미안한 줄 알아야지. 어디 동네 개새끼도 이렇게는 안 하겠네. 내가 엄마처럼 속 끓이면서 살 줄 알았어? 나 그동안 당신 같은 아빠 밑에서 이를 갈면서 살아서 독만 남았어. 이 더러운 핏줄 끊을 수만 있다면 끊고 싶었는데 예전부터 당신은 내 아버지 자격 박탈당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옆에 있는 아줌마한테도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그 나이 처먹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쪽팔리지도 않냐고 퍼부어 버렸어요. 둘은 얼굴이 빨개져서 저를 노려봤고, 아빠는 저게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무서워할 거였으면 여기 나왔을 것 같냐고 하며 비웃어줬죠. 지금 영상으로 다 찍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나 때리고 싶으면 때리라고 인터넷에 쫙 올려서 얼굴 다 팔리게 하고 당신 딸년도 찾아내서 개쪽당하게 해주겠다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카페 사람들은 저마다 쑥덕거리거나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아줌마는 창피했는지 그만하고 일어나자고 하더군요. 아빠는 마지못해 일어나면서 남편에게 자기가 다시 만나러 가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저한테 찾아오면 이 여자처럼 싸대기나 맞지 않겠어? 하고 웃더라고요. 그 이후 저랑 남편은 아빠를 상대로 적금금지 신청을 해두었고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 이제 아이도 태어날 거고 시댁 어른들이랑 같이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함께 거처를 옮겼는데요. 아마 그 인간들이 찾으려고 해도 못 찾을 겁니다. 물론 회사로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진짜 가만 안 놔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으면 적어도 바라는 건 없어야지 인두껍을 쓰고 어찌 그럴 수가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 질긴 악연을 이렇게 해서라도 끊을 수 있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사를 갈 겁니다. 태어날 저희 아이에게는 제 어린 시절 같은 일은 절대 겪지 않도록 시댁의 좋은 환경만 보고 자라게 하려고요. 들리는 말로는 할머니 집 보증금까지 싹 빼서 그 여자 딸 치료비로 쓰려고 한다는데, 그 인간은 죽어야 정신을 차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더더욱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많이 나네요. 하늘에 있는 엄마가 제가 한 걸 봤다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인간이 아닌 것들이 가족이면 이런 일이 생기죠. 어릴 때 신경 안 쓰던 자식이 커서 만나면 돈돈거리는 건 인간 아닌 부모들의 공통점인가 봐요. 이런 것들 잡아다가 구속시키는 법 생겼으면 좋겠네. 진짜 개쓰레기 같은 년놈들 진짜.